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N 이슈 성남 진행을 맡은 이형식입니다. ABN 이슈 성남은 성남시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성남산업진흥원의 류혜표 원장과 성남 지역 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주로 이 자리에 주로 좀 정치인들이 많이 자리에 섰었는데 오늘 기관장으로서는 거의 처음 이 자리에 모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뜻깊은 자리네요. 영광입니다. 성남시 산업진흥원 하면은 저를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 시청자들도 성남시 산업에 대한 그런 진흥 정책 그리고 사업들을 펼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오늘 좀 인터뷰를 계기로 좀 많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크게 이제 성남시의 산업 정책은 좀 어떤 게 지금 얼개를 짜고 계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남시는 상당히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인구는 94만인데 이동 인구는 250만에 속하고요. 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현재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성남시를 연구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원래 1965년 성남 하이테크 밸리를 기반으로 산업군이 그 당시는 첨단 산업이 소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발전을 거듭해서 판교 밸리 1, 2, 3가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ICT 기반의 산업과 기반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요즘 플랫폼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네이버니 카카오니 또 통신회사니 KT, SKT 이러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산업들이 발전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여기에 충족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융복함으로써 자생적으로 도시와 그리고 산업과 기업이 육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남은 이 자생적으로 있는 이러한 기업들의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장님께서 아무튼 공약사항으로 걸었고 여기에는 ICT 기반으로 한 지금은 메타버스의 게임 산업이 전국에 아무튼 14조 정도 되는데 8조 5천억 정도 거의 7, 80%가 성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IoT니 ICT니 이러한 그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역동성 있는 기업들의 핵심 연구소나 기업들이 또 성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라고 해서 정부에서 빅3를 지정했는데 그중에는 반도체하고 그리고 2차 전지하고 또 바이오 헬스. 이 바이오 헬스 중에서 특히 의료 산업, 의료 기기 부분이 성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개 산업군의 미래 산업군을 주축으로 아까 성남 하이테크 밸리에 있는 좀 오래된 기업들의 모던화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가 성남 산업 정책이 되겠고 또 우리나라는 수출이 의존도가 높은데 그렇죠. 여기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융복합을 해서 이러한 산업군들이 글로벌을 진출하고 또 미래의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오 헬스 벨트 그리고 게임 산업 특구를 지정해서 이러한 산업군들이 자생적으로도 크고 서로 융복합을 하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산업 정책을 꾸미고 있고 지금 여기에 AI와 빅데이터 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러한 산업군에 또 입혀져 가지고 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글로벌로 나가는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러한 산업 정책을 입안을 하고 이끌고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제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하면서 아시아 실리콘밸리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 성남시가 대한민국도 이제 좁은가 봐요. 아시아의 대표적인
뭐 ICT의 총분산으로서 그런 실리콘밸리로 계속 뻗어나가는 또 그것을 맨 앞에서 짊어지고 이끌어가는 기관 산업진흥원의 이제 수장으로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산업진흥원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로 이제 20주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산업진흥원의 그동안의 연혁과 또 비전에 대해서 또 원장으로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금년이 이제 성남산업진흥원이 20주년 지자체 최초로 설립됐고, 과거에 이제 성장기와 육성기를 넘어서 도약기로 이제 왔다고 봅니다. 이 성남산업진흥원은 초기에는 기업을 단순히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지금은 산업 벨트를 만들고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러한 산업군들이 서로 융복합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업이 이 창업에서부터 그리고 성장 단계를 뛰어넘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는 어떤 발판이 되기 위해서 진흥원의 꿈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러한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과 그리고 국가 공모 사업과 다른 수단들은 솔루션을 갖춰가지고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의 미래 산업군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체계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아이템과 그리고 사업의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재 산업진흥원이 펼쳐 보이고 있는 주요 지원 사업들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튼 기업이 어떤 혁신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할 경우에 성남에 오면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받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성장을 넘어서 우뚝 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한 기업들이 입주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사무 공간을 현재는 지금 9개인데 금년 말이면 13개 정도 해서 약 480개 기업이 안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기술과 사업 아이템이 과연 유효하고 경쟁력이 있느냐 진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그러한 기업들이 글로벌을 진출하거나 또 융복합을 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플랫폼을 제공해서 가령 전자쇼 같은 것은 라스베가스 CES 쇼라든가 독일 전자쇼 같은 데도 저희 성남시와 협업을 해서 이렇게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또 지적재산권, 특허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남산업진흥원은 지자체 최초로 특허은행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인이나 기업들이 가진 사업 아이템을 현재 그러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돼 있느냐 안 돼 있을 경우에 특허 등록도 하고 그 등록된 특허를 상용화하고 사업화하는 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렇죠. 자금이 중요하죠. 이런 투자 이런 부분도 성남산업진흥원이 펀드를 설정해서 12개 펀드 3,360억 정도의 펀드가 설정돼 있습니다. 이 이외에 또 IC라든가 VC, 엔젤 투자 이런 것과 연결을 해갖고 투자 유치까지 지금 연결하는 프로그램 돼 있고 성남산업진흥원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색은 성남시와 성남산업과 경기도의 자원뿐만 아니라 범부처, 중소기업부라든가 산업자원부,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응모해서 성남에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에 소재하면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이 아주 대단히 많네요. 심지어 펀드까지도요. 네. 그중에서 지금 뭐 아까 서두에서도 이제 저희 성남시 사업의 그 산업 정책에 대한 설명할 때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희 뭐 성남 지역의 뭐 유수의 게임 기업들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많은 시청자들도 알 겁니다. 그런 그 글로벌 게임 기업들이 지금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런 게임 기업들과 어떤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성남 하면은 게임, 게임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성남이 될 수 있도록 우뚝 서도록 현재 기업들과 선수들과 산업은 체계를 갖췄습니다. IMF 이후에 중국에서 이러한 그 게임 산업의 리더십을 중국한테 약간 그 뺏긴 기분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 있는 자본이 서울이나 상암동에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이러한 글로벌 리더십, 게임 산업에 있어 리더십을 다시 찾기 위해서 e스포츠 경기장을 건축하는 걸로 지정돼 있고 허가도 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으로 이번에 지정했죠. 예, 공공으로 판교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 특구 지정을 받았고요. 게임 산업의 생태계를 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의 게임의 아마추어 게임 경기라든가 그리고 게임 산업의 독립영화라고 할 수 있는 인디게임 공모전 이런 부분을 지난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게임의 페스티벌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수, 중국, 뭐 인도, 뭐 일본 이런 쪽에 있는 게임 개발자들도 참석하고 게임의 개발자, 게임의 상용자 이것을 퍼블리싱하는 것, 또 투자가 그래서 이 게임 산업의 총체적인 생태계를 성남이 대한민국 하면은 우뚝 할 수 있도록 부산하면 국제영화제, 뭐 부천하면 만화하듯이 게임하면은 성남이고 그 성남의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우뚝 서도록 이러한 로드맵과 게임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도 기업의 게임 기업들이 아주 초생적인 이 벤처 게임 산업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서로 상생하는 프로그램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게임 힐링 센터까지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e스포츠 페스티벌은 성남 산업진흥원이 주관해서 지금 벌써 6년째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또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방금 그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 e스포츠 경기장에 좀 시선이 쏠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 넥슨 아레나라든지 이런 민간적인 차원에서 조성된 게 아니라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공 재원을 가지고 판교에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건립이 되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 e스포츠 경기장은 지금 그 공모를 통해 가지고 확정이 됐고 이제 부지 허가라든가 인허가 부분이 다 완공돼 있습니다. 그 4층부터 아무튼 여러분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모임이나 컨퍼런스를 할 경우에 이 랜섬 그 부분을 아마 TV에서 시청하실 겁니다. 원형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400석 규모의 e스포츠 경기장을 통해서 게임의 경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글로벌 미팅이나 포럼 또 시민들과 어떤 토론회 해서 그 안쪽이나 밖에 판넬을 통해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의견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오픈 공간과 글로벌 공간과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와 상상력을 할 수 있는 첨단의 경기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판교 테크노밸리 한복판에 또 이런 멋진 e스포츠 경기장이 들어서는 많은 또 게임 매니아들과 시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남 그 게임 힐링 센터에 대해서도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 자리에 출연했던 박광순 시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게임 힐링 센터 어떻게 조성하시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게임에 대한 건전성과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의 우려 또 여기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과몰입 문제. 예, 과몰입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가 여태까지는 뭐 이 병원 중심으로 또는 뭐 그 어떤 치료라기보다는 진단 중심으로 이렇게 갔는데 저희들이 이 상담도 하고 예방도 하고 또 어떤 놀이 문화나 아니면 재능 체크
이렇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어서 게임을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부형들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한국게임문화재단과 성남산업진흥원이 함께 지금 이 힐링센터를 개소를 했고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국가적인 참여나 또 다른 병원과의 연계 그리고 어떤 포럼이나 또 학술대회 놀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스포츠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뭐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저희 성남시의 그런 ICT 산업들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산업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 뭐 미래형 글로벌 성장 산업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좀 그런 생태계들을 지금 성남시에 이렇게 조성해 나가는 정책과 사업들을 펼치고 계신데 현재 어떻습니까? 네, 아까 그 미래 산업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로 지정된 거가 빅3 해서 이제 메모리 부분보다는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중심의 2차 전지, 또 이 바이오 헬스 이런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 중에서 유능한 인재가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이 부족한 부분이 바이오 헬스 의료 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금융 쪽에 글로벌 기업들이 없는데 성남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의 우리나라 전체 특허의 3분의 1이 성남과 남부권에서 돼 있고 또 이 중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바이오 헬스 이런 쪽에 ICT 이런 쪽에 특허가 많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코로나19 백신 부분의 생산도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성남에 있고 판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헬스 산업과 건강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창업하고 성장하기가 서너 배가 더 어렵습니다. 규제도 좀. 그 이유는 다른 산업은 기술과 자본이 있어서 시장이 있으면은 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환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이라는 거가 또 따르고 의사가 병원이 있어야 되고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야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력은 보건, 헬스, 건강산업의 잠재력은 아주 우수한데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규모나 현재 글로벌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산업이 우뚝 서듯이 이 바이오 헬스 그리고 의료 특히 스마트 의료기기 부분은 이 성남이 최적지이고 잠재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압을 찍는 기계가 있는 경우에 이 기계학적으로 찍었을 경우에 영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찍었을 경우에는 이게 녹내장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 것은 백내장의 가능성이 있다. 더 심각한 경우는 황반 변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빅데이터와 AI를 하게 되면은 의료진의 수준이 낮더라도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이 기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AI와 빅데이터를 현재 있는 ICT 기업과 이런 바이오 헬스 기업에 입히고 또 지금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한 잠재력이 많아서 성남에 이런 기업이 816개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기술력을 높이고 AI와 빅데이터를 어떻게 입힐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상실험에 대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고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훈련센터, 적합성 테스트, 또 뭐 GMP 인증, FDA 인증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벨트를 K-바이오 데이터뱅크와 플랫폼을 만드는 거가 우리 성남 산업진흥원과 성남시의 생태계 조성의 과제가 되고 현재 추진 중인 과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더 그런 산업에 대한 필요성들은 증대된 것 같아요.
실제로 원격 진료 합법화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산업이 엄청 이번에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의료기기 성남에 많은 이런 산업들이 발전해서 뭐 개발도상국을 비롯해서 선진국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는 좀 그런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셔서 뭐 성남시는 이제 뭐 성남 벤처 펀드, 뭐 스타펀드 이런 것들 지금까지 잘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또 거래소에 이제 추천 기관으로도 이번에 등록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이 부분은 한번 설명해. 저도 KSM이라는 거래소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KSM이 무엇인지 또 여기 네. 추천 기관으로 등록된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성남에는 상장 기업이 170개가 있습니다. 170개요. 예. 맞네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장하는 시장이 코스피라는 시장이 좀 규모가 큰 코스피나 거죠. 코스닥은 저희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알고 있죠. 코스닥이 있고 그 밑에 코넥스 시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KSM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 그래서 비상장 회사인데 이건 이제 상장이라고 보다는 등록을 하고 비상장 회사를 거래할 수 있는 아주 초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역동성 있게 길러나는 그 기업군들을 이 한국 거래소에 추천을 해서 거기에 등록이 되게 되면은 그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은 엔젤이나 VC 벤처 펀드죠. 네. 그러면 이 펀드들은 만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하고 익시트 말하자면 이제 팔아야 될 그렇죠. 입장에 있습니다. 네. 결국은 기업을 키우는 것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과 그 기업인들이 주주가 성남에 있는 이 초기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고 또 육성하고 뭐 M&A도 일어날 수 있고 글로벌 진출도 하고 또 같은 유사업종끼리는 어떤 성장 동력의 발굴이 될 수 있는 꿈이 있었는데 지자체 이렇게 단위당으로서 추천하기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경기과학진흥원하고 저희 성남산업진흥하고 서울산업진흥원 세 군데고 나머지는 다 국가 공공기관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KSM 등록과 아울러서 성남산업진흥원에서도 기업 공개하는 IPO 지원 사업 프로그램도 설계를 해서 성남에 있는 기업이 국가 부처로부터 뭐 아기 유니콘, 예비 유니콘, 또 뭐 글로벌 에비스타, 강소스타, 월드 클래스 뭐 이런 거 지정을 받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성남에 있는데 이 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인과 또 그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리라고 많은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성남의 그 유망한 뭐 창업 기업 또는 그런 강소 기업들을 적극적인 투자자랑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더 커진 거네요. 네, 성남산업진흥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뭐 아시아 실리콘밸리부터 여러 좀 성남시 산업진흥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이렇게 성남의 그 수많은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뭐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점들이 좀 실제로 이제 원장으로서 느끼는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성남에는 그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주 초기 기업에서부터 창업률도 가장 많고 또 중간에 이렇게 문을 닫는 율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1조 이상의 선도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그 성남에 있는 선도 글로벌 기업과 초기 기업들의 어떤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모색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지자체의 예산의 한계와 그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법규에 대한 이제 제한도 있고 그 나름대로는 이걸 극복을 위해서 정부 부처에 응모도 하고 하는데 성남시가 인구가 94만이고 기업은 특별시 직할시로 이게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인구 수준에 따라서 그렇죠. 저희가 100만이 안 된다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제한이나 공모나 이런 부분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이 빨리 특별시 지정이나 이런 광역시의 로서의 어떤 롤과 역할이 지정됐습니다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아무튼 그 소통과 또 네트워크와 어떤 의견의 다양성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또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 이 언테크 시대에 할 수 있는 어떤 회의 시스템이라든가 뭐 SNS라든가 이런 수단을 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아름 방송처럼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기회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기업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같이 20년이 된 아름 방송의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인구 100만이 넘은 경기도의 도시가 이제 수원, 용인, 고양시 그래서 그런 특례시로 이렇게 지정되는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특례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성남시가 소재 기업으로만 보면 사실 그 세 도시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규모가 크잖아요. 네. 뭐 KT 본사, 네이버 본사, 뭐 SK 하이닉스 본사 다 지금 성남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원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성남시가 그런 특례시라든지 또는 광역시 정도의 그런 좀 법정 지위를 갖춰서 정말 네. 이 기업들을 적절히 더 지원할 수 있는 좀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성남산업진흥원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성남산업진흥원의 미래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의 미래 먹거리고 그 부분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러면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초기 창업에서부터 성장 단계를 거쳐 융복합과 그리고 로드맵을 통해서 이런 거가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와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는데 마침 판교에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가 금년 12월 달에는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두 개 쌍둥이 빌딩인데 하나는 이제 분양이 되고 또 하나는 임대를 통해 가지고 그 공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학적인 면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 빅데이터와 AI를 같이 입혀서 융복합이 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국거래소의 어떤 그 KSM을 발판으로 해서 예비 유니콘과 아기 유니콘이 여기에서 탄생하고 여기에서 성남에서 나타나는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글로벌 모델로 정착할 수 있고 그런 거가 대한민국의 다른 공단이라든가 지자체의 표본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정말 성남시가 아시아 실리콘밸리라는 그게 뭐 표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 도시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남 산업진흥원의 또 이런 전폭적인 지원과 그런 정책 구상 또 사업 실행을 저희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20주년을 맞는 저희 성남산업진흥원을 초청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또 기회에 또 성남시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쭙고 싶은 것들 또 여쭤보는 자리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BN 이슈 성남. 오늘은 성남시 산업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원의 류혜표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